민재야, 우리 드디어 됐어.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봤습니다. 두 줄. 분명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축하해야 했으니까요. 아내가 기적적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무정자증인데. 그렇다면 이 아이는?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오늘의 실화 사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38살 직장인 민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혼 3년 차, 평범하게 살던 제 인생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란 게 참 웃기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니까요. 수연이와 저는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의 웃는 눈이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했던 기억이 나네요. 연애 2년 후 결혼까지 이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부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평일에는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항상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가끔 수연이에게 우리도 아이 낳을 때 되지 않았어? 라고 물으면 그녀는 항상 아직은 내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며 웃으며 넘기곤 했죠. 사실 저는 아빠가 되는 꿈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 향긋한 요리 냄새가 풍겨왔죠. 수연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주방을 거들거나 샤워를 먼저 하러 갔겠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수연이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찍 왔네. 손 좀 씻고 와. 이야기할 게 있어. 식탁에 앉아 수연이는 와인 한 병을 따랐습니다. 평일에 와인이라니. 분명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칠 때쯤 수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요즘 생각해봤는데 우리도 이제 아이 있으면 좋겠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그토록 원했던 말을 아내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이야.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수연아, 너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수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갑자기?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금방 지워버렸죠. 아내가 제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날 의심 같은 건 필요 없었으니까요. 정말 그래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수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애틋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가슴속에 품었던 아이에 대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될 것 같아 설렜어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연이는 배란이를 체크하고 저는 건강에 더욱 신경 썼죠. 술과 담배를 끊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아직 수연이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아직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의 행복한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저는 매일 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수연이의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잔인하게 제 인생을 뒤흔들게 될지를, 아마 그날로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건 미리 알 수 없는 법이죠.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수연이도 모르는 오직 저만 알고 있는 진실이었죠. 결혼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일상적인 검사였지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따로 불렀을 때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민재 씨, 유감스럽게도 무정자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정자증이라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의사는 제 경우는 선천적인 것 같다며 치료가 어렵다고 했죠.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아이를 원했던 저였는데 아빠가 될 수 없다니. 그것도 영원히. 집에 돌아와 수연이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혼자 감당하자. 말하면 수연이에게 부담을 주게 될 테니까요. 매일 밤 수연이가 잠든 후에는 핸드폰으로 무정자증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혹시나 기적 같은 치료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제 경우처럼 선천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확인했을 뿐이었죠. 때로는 컴퓨터 앞에 앉아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수연이에게 이런 남편이 무슨 소용일까 내가. 그녀의 꿈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밀려들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속 비밀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수연이에게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연이가 아이를 갖자는 제안을 한 것이죠.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설레는 표정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미한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검사를 부탁드렸죠. 하지만 결과는 변함없었습니다. 무정자증.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의학적 시술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제 유전적 조건에서는 자연적인 임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연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죠.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는 척하면서 언젠가는 진실을 고백할 적절한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수연이를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도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무슨 일이냐고요?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의심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저와 함께하는 동안 다른 방법으로 임신을 시도하게 될까 하는 불안함이었죠. 하지만 그건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기에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수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언제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했지만 매일 밤 그 결심은 아침이 되면 흐려졌습니다. 수연이의 행복한 표정을 볼 때마다 그 미소를 지워버릴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 적어도 수연이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수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어요.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드디어 됐어.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봤습니다. 2줄. 분명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축하해야 했으니까요. 아내가 기적적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무정자증인데. 그렇다면 이 아이는? 축하해 수연아. 정말 기쁘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고 저는 기계적으로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지만 겉으로는 행복한 예비 아빠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됐어? 5주 정도.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대. 내일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럼. 물론이지. 그날 밤 수연이는 행복에 겨워 일찍 잠들었지만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무정자증인 제가 아이의 아버지일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아이일까?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두려움, 배신감,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잘못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1년 동안이나 무정자증 사실을 숨겨온 제가
과연 수연이를 탓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밤새 괴로워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는 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수연이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녀의 미소, 우리의 약속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실수? 어쩌면 인공수정을 몰래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병원에 가려면 제 동의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충혈된 눈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수연이는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아침을 차려주었고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그것을 먹었습니다. 회사에 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지 아니면 직접 물어봐야 할지. 하지만 질문하기 위해서는 제 비밀도 털어놓아야 했죠. 그날 오후 약속대로 산부인과에 동행했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직 작은 배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장 박동 소리도 들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명 제 아이가 아닌데 그 작은 생명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이네요. 출산 예정일은 내년 3월 중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연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가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5주 전이면 그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시기에 저는 이틀간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수연이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놓쳤던 신호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최근 몇 달간 수연이의 외출이 잦아졌던 것, 갑자기 휴대폰을 바꾼 것, 주말에 혼자 쇼핑을 간다며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전에는 거부하던 아이 갖기를 갑자기 원하게 된 것.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직접 물어볼까? 아니, 그럼 수연이는 거짓말을 할 테고 저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그날부터 저는 수연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통화 패턴, 메시지를 확인하는 빈도, 급하게 자리를 비우는 횟수 등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죠.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수연이의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야근이 많아졌거든요. 아이를 가진 예비 엄마가 오히려 더 늦게 퇴근한다.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가끔은 외박까지 했죠. 팀 회식이 길어졌다,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는 이유로. 이제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죠. 누구와?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마주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지만 잠금 화면이 가로막았죠. 패턴은 아마도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 몇 번의 시도 끝에 화면이 열렸습니다.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나 쉬웠다니. 메시지함으로 들어가자 최근 대화 목록이 나왔고 그중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진. 누구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병원은 어땠어? 의사가 뭐래? 아기는 건강하대? 그리고 수연이의 답장. 응, 다 괜찮대. 덕분에. 근데 민재가 옆에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손이 떨렸습니다. 빠르게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했죠. 그들의 대화는 수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수연이와 이도진이라는 남자가 상습적으로 만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수연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밝혀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완전한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구입한 태블릿을 꺼내 수연이의 구글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제 도움을 받아 설정했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위치 기록, 이메일, 캘린더 일정. 모든 것이 그녀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특히 GPS 위치 기록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출장 갔던 날들, 수연이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 근처 모 호텔에 있었더군요. 그것도 여러 차례. 캘린더에는 팀 회의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시간에 그녀는 분명 호텔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도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이의 소셜미디어를 뒤져보니 최근 추가된 친구 목록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어요. 김도진. 수연이의 회사 같은 부서 사원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꽤 준수한 외모의 남자였어요. 도진의 인스타그램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게시물은 잠겨 있었지만 몇몇 공개된 사진들 중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5주 전 제가 출장 갔던 바로 그 날짜에 올라온 사진. 장소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명 호텔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와인잔 2개와 음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사진 한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수연이의 옷자락이었어요. 제가 선물로 준 특별한 디자인의 블라우스였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으니까요. 아내의 임신 시점을 역으로 계산해보니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그날 수연이는 도진과 함께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이었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병원에도 전화했습니다. 제 무정자증 진단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의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의 상태는 선천적인 무정자증으로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다른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수연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면서도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제 무정자증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배신하고 그 결과로 생긴 아이를 제 아이인 척 속이려 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행복한 예비 아빠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죠. 수연이가 출근한 후에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녀의 통화 기록, 메시지, 이메일, 심지어 신용카드 내역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마치 전문 탐정처럼 모든 흔적을 쫓았죠. 밝혀진 진실은 제 상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수연이와 도진의 분류는 거의 6개월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발전해 정기적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로 제가 야근하거나 출장 간 날에 만났고 때로는 수연이가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을 때도 사실은 도진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임신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도진의 메시지 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약 임신하면 민재는 의심하지 않을까? 수연이의 답장. 괜찮아. 그 사람은 아이를 너무 원해. 의심할 이유가 없을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자비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배신이었죠. 그들은 제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차갑게 분노했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끝낼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임신 이후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도진은 오히려 겁을 먹은 듯 했어요. 이제 어떡할 거야?
정말 그의 아이인 것처럼 키울 생각이야? 수연이의 답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야 해.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 그들은 이미 미래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이용해 아이를 키우다가 적절한 때가 오면 버리고 도진과 새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수연이와 도진이 다니는 회사의 직장, 내 연애 금지 조항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규정집을 찾아보니 같은 부서 내 연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적발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이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정보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제가 모은 증거들이 법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확인했죠. 변호사는 제 상황에 동정적이었지만 아이에 관한 부분은 복잡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고 책임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도진을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직접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완전히 차분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 냉정함만 남았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치 프로젝트를 진행하듯이요. 첫 번째 단계는 수연이의 임신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이의 산부인과 진료 예약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초기 진료는 제가 동행했지만 그 이전에도 한 번 방문한 기록이 있더군요. 제 출장 직후였습니다. 아마도 임신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진료 내역을 통해 임신 시점을 역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택배 회사처럼 꼼꼼하게 모든 날짜를 체크했습니다. 임신 시점, 제 출장 날짜, 도진과의 만남 날짜, 모든 것을 달력에 표시했죠.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이가 임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 저는 분명히 이틀간의 출장 중이었고 그날 저녁 수연이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이유로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왔었습니다. 수연이의 휴대폰 GPS 기록을 통해 그날 그녀가 어디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에 회사에서 나와 근처 레스토랑에 잠시 들렀다가 저녁 7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강남의 한 호텔에 있었더군요. 그리고 그날 도진의 신용카드로 그 호텔이 결제된 기록도 찾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의 배란일을 계산해봤죠.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와 제 출장 일정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계획적으로 그 시점을 노렸던 겁니다. 도진의 소셜미디어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날 올린 사진 속 장소는 분명 그 호텔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호텔 인테리어를 확인했고 배경이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심지어 사진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수연이의 옷은 제가 기억하는 그날 그녀가 입고 나간 옷과 동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다른 사진들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수연이와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가끔 좋은 시간이라는 모호한 문구와 함께 올린 사진들 속에서 수연이의 물건들이 종종 보였어요. 제가 선물한 시계, 수연이만의 특별한 머그컵.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저에게는 모두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계획이었어. 모든 퍼즐을 맞춰보니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연이와 도진은 제가 아이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임신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저의 아이인 양속이려 했죠. 아마도 도진은 책임지기 싫었을 테고 수연이는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행동하고 싶었으니까요. 먼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조항도 포함시켰죠. 다행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였기에 법적으로도 제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회사에 보낼 익명 제보를 작성했습니다. 도진과 수연이의 불륜 관계를 알리는 내용이었죠. 증거로는 그들의 메시지 일부와 호텔 영수증 사본, 그리고 도진의 인스타그램 사진 등을 첨부했습니다. 회사의 직장 내 연애 금지 정책을 언급하며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죠. 마지막으로 저는 도진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일상을 조사한 결과 매일 아침 일찍 헬스장에 가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날 계획을 세웠죠. 단순히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마지막으로 수연이의 휴대폰에 있는 대화 내용을 몰래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필요할지도 모를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새로운 결심으로 눈을 떴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이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행복한 임신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행복한 예비 아빠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식도 곧 끝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오늘은 약간 일찍 출근할게. 아침 식사를 하며 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었죠. 응, 조심히 다녀와. 오늘 저녁에는 내가 특별한 요리 준비할게.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에 능숙해졌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던 걸까요? 더 이상의 생각은 접어두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향하지 않았어요. 제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도진이 다니는 헬스장이었죠. 아침 6시 30분 도진이 다니는 헬스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루틴을 조사한 결과 매일 이 시간에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차 안에서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내 삶을 망친 남자구나.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뿐이었어요. 7시가 조금 넘어서 도진이 나타났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으로만 보던 그를 실제로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범한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특별히 잘생기거나 체격이 좋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평범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진이 헬스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낯선 사람의 등장에도 그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는 저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잠시 그가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도진 씨 맞죠?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민재입니다. 수연이 남편이에요. 그 순간 도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벌어졌죠. 그의 반응만으로도 모든 것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민재 씨. 말을 더듬는 그를 보며 묘한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는데 의외로 평온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긴 좀 그렇네요.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도진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상황을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헬스장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닐 텐데요.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도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호감이었어요. 수연 씨가 먼저 다가왔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그녀가 결혼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의 변명을 들으며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까지 왔나 싶었죠. 그래서요. 외로웠다. 그게 남의 가정을 파괴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요? 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서로 외로웠던 거예요. 민재 씨는 항상 바쁘다고 하고 수연 씨는 관심받고 싶어 했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아이도 계획적이었나요? 그 질문에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모양이었죠. 그건 사실 수연 씨가 원했어요. 저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하지만 결국 동의했죠. 다른 남자의 아내를 임신시키고 그 아이를 남의 아이인 척 속이는데 말이죠. 도진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지금 수연 씨는 알고 있어요. 민재 씨가 알고 있다는 거?
아직 모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 지금까지의 대화를 들려주었죠. 내 목소리 수연이한텐 익숙하겠지?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이걸로 뭘 하려고요? 걱정 마세요. 폭력은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다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짓만큼 대가를 치르셔야죠. 도진은 공포에 질린 듯 했습니다.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직감했던 것 같아요. 제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회사에 알려지면 저희 둘 다 큰일 나요. 그의 간절한 표정이 오히려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1년 전에 생각했어야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아, 그리고 수연이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일은 제가 처리할 테니까. 헬스장을 나와 차에 탄 후 잠시 앤들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도진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어느 정도 복수심이 해소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결정타는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이와 도진의 회사 인사팀 주소로 보낼 내용이었어요. 첨부 파일로는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들, 호텔 영수증, 메시지 내용, 그리고 방금 녹음한 도진과의 대화까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수연이와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제 마지막 장면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간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의 거짓말, 더 이상의 의심, 더 이상의 배신은 없을 테니까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곧 더 이상 제 집이 아닐 곳이라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연이는 아직 출근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말했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회사는? 오늘은 휴가 냈어. 수연이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평소 저는 일을 빼놓고는 거의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여자의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감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일이야? 도진이라고 알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어.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어. 민재야. 그게 난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 너희 관계도 그 아이에 대해서도. 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실수였는데. 실수? 6개월 동안 계속된 불륜이 실수야. 그리고 계획적으로 임신한 것도. 수연이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죠. 어떻게 알았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것 봐. 서류 봉투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미 내 서명은 해뒀어. 너만 서명하면 돼. 수연이는 서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수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엔 더 이상 아무 울림도 없었어요.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넌 내 욕심을 사랑한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울면서 서류를 움켜쥐었고 저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초음파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 내가 책임질 이유 없어.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예전의 민재가 아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며칠 뒤 수영과 도진이 다니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에서 제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 모두 면담에 불려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도진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연은 부서 이동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사 커뮤니티 게시판엔 불륜 임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돌았고 사람들은 뒷말을 하기 시작했죠. 평소 이미지 관리에 철저하던 수연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는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재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다 망가졌어.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전부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마치 전과는 다른 민재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전부가 그 아이라면 그걸로 충분하겠지. 그래. 잘 키워봐. 너한테 남은 게 그거라면 잘 지켜. 짧게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며칠 뒤 저는 병원 근처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싸 안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유였습니다. 누군가의 욕심과 거짓말에 속박되지 않고 제가 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날 사실은 다시 일어설 기회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무정자증이라는 비밀을 안고 살아왔고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 죄책감 속에 아내의 임신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잔인했고 아내는 타인의 아이를 제 아이인 양 키우려 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리며 이혼을 진행했고 지금은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라면 어떠시겠어요? 배신과 거짓으로 뒤엉킨 이 현실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